이번 시간은 연립방 정식의 활용 마지막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농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내용을 다뤘듯이 부등식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으면은 지금 연립방 정식 활용 단원에서도 농도 문제가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농도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다른 방정식과 부등식 쪽에도 앞으로 볼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도라는 주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에서 좀 어려웠으면 지금 내용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얘만 보면은 이제 수학이 싫어지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 화학 시간은 아니지만 수학에서 농도 문제가 나올 때 이 정의 자체는 알아야 돼. 그래서 화학에서 다루는 농도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농도라는 거는 용액이 얼마나 진한가를 나타내. 근데 용액은 도대체 뭐냐? 그럼 우리 주변에서 먹는 것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소금물, 소금물을 먹진 않지. 설탕물, 그 다음에 뭐 커피, 그 다음에 각종 음료수 이런 것들은 물 안에 뭔가가 녹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녹아 있는 정도가 얼마나 진하게 녹아 있느냐, 이거를 숫자로 나타낸 게 바로 농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먹으면 안 돼, 아직은 마시면 안 되지만 술 예를 들어 보면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물 100이 있다면 그 안에 그 100이라는 전체 와인이 있다면 그 중에 대략 13.5% 정도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소주는 뭐 16%, 18%, 뭐 20%, 이제 안동 소주 같은 경우는 뭐 45%, 50%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위스키는 40%. 이래서 맥주는 뭐 6.5%뭐 이 정도. 그래서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게 알코올 도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의 농도기도 합니다. 자, 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용액의 진학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는 얘를 크기 비교를 위해서 100을 곱해줘. 그리고 농도의 단위는 우리가 백분율을 씁니다. 퍼센트 단위. 그러면 선생님 이거 용액 용질이 또 뭡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복습을 해봤지만 용액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소금물, 설탕물이야. 혹은 술 이런 거. 얘는 뭐가 안에 들어있냐면 용질과 용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럼 용질이 뭔데요? 용질은 뭐냐면 뭔가 녹아있는 거. 예를 들면 설탕이나 소금, 녹는 물질. 그 다음에 용매라는 건 제일 대표적으로 물 혹은 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이는 물질, 얘네들을 용매, 용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농도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 녀석 문제에서 안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식 정도는 얼마나 진한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수학을 공부하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앞으로 용질만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용액만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을 변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용질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 자, 용질. 자, 소금의 양을 구하시오. 설탕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용질은 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용액을 곱하고 100이 밑으로 오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용액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맞나? 그 다음에 거꾸로 용액의 양은 이 식을 또 변형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 분모 분자 자리를 바꾸면 되지. 그치? 그러면 자, 농도분의 그 다음에 용질 곱하기 100. 자, 이 중에서 밑에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이 녀석은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외울 게 아니라 이 식을 바로바로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 식을 변형하는 계산이 들어갈 것이고, 자, 두 번째 내용은 무지 사실은 농도 문제가 엄청 쉬워요. 자, 봅시다. 두 가지만 지키면 문제가 다 풀려. 자, 이 농도 문제를 풀기 위한 두 가지 마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용질 보존의 법칙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을 공부하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 혹은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법칙들을 배우게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누구를 되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용질이야. 용질은 아까 봤지만 소금, 설탕 같이 녹는 물질이지. 그러면 자,
녹는 물질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비커 두 개를 섞었어. 비커 두 개. 하나는 많이 짠 소금과 하나는 덜 짠 소금을 섞었어.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부어. 큰 데다가 이렇게 부어.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첫 번째, 자, 용질, 즉 소금 양만 위에다가 따로 마킹을 하는 거야. 소금의 양 여기 얼마 들었고 여기 얼마 있었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소금이 X 들어있었고 Y 들어있었으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X 더하기 Y가 된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소금을 반드시 별도로 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사라지지 않아, 절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뭐 물질 보존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용액이 Ag이 들어있었고 여기 Bg이 들어있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다 갖다 부으면은 A 더하기 Bg만큼 들어있다라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의 관점이냐면 용액의 관점에서도 봐야 돼. 용액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립방 정식을 풀 때는 이제 뭘 가지고 푸냐면, 자, 용질 하나 가지고 풀고 그 다음에 용액 양 가지고 하나 풉니다. 그러면 이거 공부를 해본 사람은 선생님한테 지금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 선생님 그게 아니던데요? 증발하거나 뭐 물만 붓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니지 않나요? 자, 증발하는 경우도 뭐냐면 물이 기체로 바뀐 거지 상태가 바뀐 거야. 그치? 상태가 바뀐 거지 물 자체가 어디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기체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기체량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이제 뭐 아까 방금 예를 든 것처럼 그러면 증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용액이 Ag 들어있고 이 안에 소금이 자 Xg이 들어있었어. 그러면 분석을 해볼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 자, 용액이 A만큼 들어있었다라고 치면 여기에 물은 얼마큼 들어있나? 물은 용질 더하기 용매가 용액이기 때문에 물의 양은 전체 용액에서 용질의 양을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물을 증발을 시켰어. 자, 증발되는 물 안에는 소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치? 이게 바로 염전의 원리지. 우리가 소금 먹는 거, 바다에서. 자, 예를 들어서 Yg만큼 날렸어. 그러면 이 변한 소금물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소금의 양, 선생님이 소금하고 용액을 따로 보라고 그랬지? 소금의 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 바뀌잖아. 그래서 소금의 양은 똑같이 X가 들어있어. Xg. 그 다음에 용액의 양은 이제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A에서 자, 만약에 여기 Y만큼 증발을 시켰다라고 치면 용액의 양은 A에서 순수하게 물 Y만큼이 날라가. 그치? 그래서 용액, 그 다음에 소금 관점으로 문제를 각각 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개념만 봐가지고는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보셔야 되냐면 지금 예제 문제를 하나를 같이 풀어볼 건데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용질 보존의 법칙이 뭔지,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뭔지, 용액 보존의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증발되는 것도 사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다. 상태 변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필수 예제 문제를 한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1번 3% 소금물과 농도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 뭘 해주셔야 되냐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3% 소금물, 그 다음에 6% 소금물, 6% 소금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를 합치면 뭐가 하나 있겠지, 그치? 4% 소금물, 그 다음에 300g이 됐대. 그러면 6% 소금물 몇 g을 섞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봅시다. 모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거를 얘를 Y라고 놓고 얘를 X라고 두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 용액의 양이야. 소금물 Xg, 소금물 Yg. 그러면 용액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식이 하나 나와. X 더하기 Y는 300g이야. 그치? 왜냐면 증발된 것도 없고 물만 부어준 것도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 소금의 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소금의 양은 여기 보지만 용질은 용액 곱하기 100분의 농도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자, 용액 양 X 곱하기 100분의 3이지. 100분의 3만큼 소금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y 곱하기 100분의 6이 들어있고, 그치? 그러면 여기는 소금의 양이 지금 미지수가 아니잖아. 다 알잖아? 용액의 양과 농도를. 그러면 300 곱하기 100분의 4만큼 소금이 들어있고,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00분의 3x, 그 다음에 100분의 6y는요 100 약분되니까 12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소금이 12g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얘 100을 곱해주면 분모 없애지기 위해서 3x 더하기 6y는 1200 이렇게 식이 하나 얻어지고, x 더하기 y는 300이잖아. 자, 문제는 우리 y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x를 소거해야 되기 때문에 x 계수를 3으로 맞춰줍시다. 여기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3x 더하기 3y는요 900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두 식을 빼주면 3y는 300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y는 100 되겠지. 문제에서 y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100g, 답은 1번이 되는데, 문제에는 뭐 x도 쉽게 구할 수 있죠. x는 더해서 300이니까 200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농도 문제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자,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 비커나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위쪽에 소금의 양을 쭉 정리를 해. 각각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 소금, 소금. 그러면 이쪽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오른쪽에 전체에 있는 소금의 양과 같다. 소금 불변의 법칙, 그치? 소금 용질 보존의 법칙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액의 양을 다 마킹을 해.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그래서 용액도 합이 똑같다라는 거야. 자, 헷갈리지 말 거는 물만 첨가하는 경우는 첨가한 만큼 용액이 늘어나는 거잖아. 더해주고, 물이 증발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소금의 양은 원래 있던 소금의 양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물은 물만 줄어들지, 원래 용액이라는 거는 물과 소금의 합인데 소금은 그대로, 물만 줄어든다. 그러면 자, 줄어든 물만큼, 증발된 물의 양만큼 원래 용액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발 뭐 증발시킬 때, 물만 첨가할 때, 뭐 서로 다른 두 종류를 섞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설마 공식을 외우면 큰일 납니다. 못 풀어, 농도를.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돼. 용질은 변하지 않는다. 소금, 설탕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킹해서 식을 세우고, 용액의 양도 변하지 않는다. 식을 세우고,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은 아무 문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